그냥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긍정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맡게 된 김진영 교수입니다.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어색하고 좀 불편한데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어, 한 2주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긍정심리학에 대한 과목에 대한 소개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긍정심리학의 목적은요,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보다 행복해지고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하는 일도 능률이 오르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자기계발과 가까운 그런 과목인데요. 저는 크게 이 긍정심리학을 위해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지행동 치료 방법, 인지행동 심리학 이고요. 둘째는 생각의 성질을 이해하는 뭐랄까요? 명상법에 관련되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할 겁니다. 그 중간고사 전까지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중간고사 끝나면 명상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의 생각의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의 왜곡된 생각 유형을 고치려고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명상은요, 생각 자체의 어떤 뭐랄까요, 문제점, 생각이 뭔가에 대해서 보다 근원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우리가 나의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아니면 아주 많이 다른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재는요, 그 강의 계획서 여러분들 보시면 두 개의 그 주교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에 이르는 10단계, 저자는 데비드 번스 박사고요. 두 번째 명상과 관련되는 이제 첫 번째 책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 관련된 책이고요. 두 번째 에고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이제 또 하나의 주교재로 쓸 텐데요. 이것은 명상과 관련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이 주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뭐 중간고사, 평가 방법은 평가 기준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과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여기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바꿈으로써, 치료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보다 뭐라 할까요? 행복하게, 또는 감정의 기복을 덜 가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심리 장애를 치료하는 현대적 방법입니다. 네. 사실 심리학에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 분석학, 이런 무의식에 관련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을 파고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가서 나의 경험을 반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많은 경우 왜곡돼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것이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그 현재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각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생각에 왜곡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곡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왜곡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고치는 기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 교재 자신감에 이르는 10단계, 이 책은 꼭 사셔야 됩니다. 두 책 다 사셔야 되지만 10단계. 네. 그래서 1단계서부터 10단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념부터 원리부터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10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연습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숙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 단계별로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우울증 테스트, 그 다음에 불안에 대한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만족도 테스트, 그게 항상 매 단계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계별로 매주 1단계, 2단계 어느 정도 속도로 제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 단계별 자기의 불안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대인관계 만족도 척도를 이렇게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가지고 점수를 내고 나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그걸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그걸 저한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쓰기 숙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공란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공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쓰도록 그게 다 쓰기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 나아지는 내 자신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좋아지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근력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노력은 충분한 대가를 충분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번 학기 이 과목을 통해서 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생 하셔야 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과제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건가? 인지행동 치료는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또 나가 해보고 그걸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셨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했으면 한번 적용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이제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 나가서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 또는 지혜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철학이에요. 철학. 자, 이 정도로 강의 소개를 하고요. 결국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 말만 하고 오늘 강의를 이번 시간 강의를 끝내겠어요. 뭐냐면 동물들은 불안이나 우울증 없어 보여요. 그렇죠? 특히 우울증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건 뭔가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아주 독특한 기능이고요. 또 매우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이해해야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우리 이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라고 하죠. 사용 설명서 모든 물건을 사면 뭐 자동차를 사든 가전제품을 사든 뭐 컴퓨터를 사든 거기에 따라서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사용 설명서를 들여다보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사용 설명서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굉장히 혼란과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다면 많은 시간과 고통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사용 설명서를 하나 배운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심리학, 철학 이런 것과 관련이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왜 힘드냐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사는데 바쁘기도 하고요. 우리 내면을 잘 안 들여다보는 이유는 우리 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밖으로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이 너무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걸 창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거든요. 여러분의 눈이 밖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영상이가 있어서 세상을 보여준다. 아니면 내가 컴퓨터라고 하면 내 프로그램이 일정한 영상을 보여준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다 어떤 특정한 그 망원경 내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가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세상을 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다르게 봐요, 세상을. 그래서 나의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 우리가 밖을 자꾸 보면요, 바뀌질 않아요. 내가 바뀌질 않아요. 자꾸 남을 탓하게 되고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진짜 원인은 나한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을 보지? 나의 내면이 어떻게 돼 있길래? 네. 여러분 그 심리학에서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션. 이거 보이나 모르겠네. 여기에 프로젝션 투사입니다. 투사. 투사는 뭐냐면 세상은 나의 거울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상태를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은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보는 세상과 지금 보는 세상, 또 후에 나이가 들어서 보는 세상 다 바뀌거든요. 저도 바뀌어왔고. 그럼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나의 관심과 뭐랄까요? 욕망과 두려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왜 그 생각이 생겼느냐, 그 생각은 어떤 세상을 비춰주냐, 이거 엄청나게 재미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은 그러한 내면을 들여다보는 이 과제를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엄청나게 재밌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